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동구 온라인 정보화 교육 채널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 컴퓨터 기초 완전 정복하기 요거 지금 2회차 수업 진행되는 거죠. 지난 시간 1회차 때 진행했던 내용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2회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컴퓨터 기초 과정은 윈도우 10 이라는 운영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10은 시작 버튼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런 애들은 작업 표시줄, 뭐 알림 영역,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쓰고 계시는 창들 크기 조정하는 거 열어놓고 뭐 보는 방법 등등 해서 이 윈도우 10의 전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체제에 쓰는 방법을 배우신다는 건 쉽게 생각하면 뭐 요즘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스마트한 형태로 많이 바뀌어서 쓰는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윈도우 10 컴퓨터 기초 과정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컴퓨터, 지금 갖고 계신 컴퓨터에 대한 사용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밥솥을 사거나 스마트폰 기기를 산다거나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사게 되면 각각 다 사용 설명서가 딸려오죠. 그쵸? 물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뭐 전원 단추라든가 그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만 나와 있지 그 안에 쓰는 그 어플들에 대한 설명은 그 휴대폰을 샀을 때는 없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사용 설명서가 자세하게 있진 않지만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이런 모든 내용은 컴퓨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배우신다 생각하셔서 편한 마음으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전체적인 컴퓨터 장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었죠. 장치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보면 이런 본체, 전부 다 있는 사각형 형태의 본체라는 것, 요거에 지금 배웠던 내용인데 이 모든 프로그램은 이 본체 안에 들어있어요. 모니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본체 안에 들어있어서 모니터는 조금 오래돼도 상관없지만 이 본체는 최대 뭐 최신 걸로 사시면 또 속도도 빠르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본체가 가장 중요한 기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본체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모니터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한 대당 두 대도 연결해서 쓸 수 있어서 왼쪽 화면, 오른쪽 화면에서 양쪽으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죠. 그래서 모니터 연결하는 부분은 이 뒤에 연결 잭들이 있어서 두 개를 연결해서 설정해서 두 개를 쓰겠다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모니터는 본체에 있는 이런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보면 직접 우리가 무언가를 만지고 열고 쓰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 바로 키보드와 마우스죠. 그래서 키보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스마트폰에서 문자 보내듯이 어떤 글을 입력할 때 쓰는 그런 기기고 글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키들이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키보드. 얘도 마찬가지로 본체와 연결을 해서 써야지만 같이 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보여지겠죠. 그래서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선택하거나 열거나 닫을 때 쓰기 위한 도구이죠. 이 마우스도 이 본체 뒷부분 어딘가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와 다 같이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본체, 모니터,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그 밖에 또 들어야 될 부분이 컴퓨터를 하시면서 들어야 될 소리들이 있으면 스피커도 필요하신 거고 스캐너라고 하는 거는 갖고 있는 종이 문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파일화 시켜서 저장해 두는 기기예요. 그 다음에 프린터는 다들 아시죠? 지금 현재 있는 문서나 또는 사진들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출력 형태의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웹캠 컴퓨터 상의 위에 모니터 위에 이 웹캠을 연결해 두고 서로 얼굴 보면서
화상 채팅을 한다거나 뭐 회의를 한다거나 또 요즘에 학생들 온라인 수업 많이 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하고 얼굴 보면서 수업할 때 쓰는 웹캠이라는 게 있죠. 그 밖에 기타 다양한 것들을 제가 기본적인 구성 가지고 있는 장치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쭉 해드렸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 바탕화면, 컴퓨터에 보이는 바탕화면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기초반에서는 다른 기능들도 물론 다 다양하게 쓰시면 정말 좋겠지만 한 번 수업을 듣고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우리가 보통 교육장에서 수업 들으실 때는 기초과정 한 번 듣고 다음 과정 넘어가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적어도 2번 이상은 들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뭐 낯선 언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마우스 동작, 클릭과 더블 클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따라오질 못하고 자꾸 놓쳐요, 수업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하세요, 뭐 저기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바로바로 클릭해서 화면으로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열린 화면은 벌써 저기까지 가 있는데 아직 열리지도 않고 뭐 이런 사례가 좀 생겨서 이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 정확하게 익숙하게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계속 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손 위치, 요거는 저희가 이제 타자 연습할 때 다시 알려드릴 부분이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들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키보드 사용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키보드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모장을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얘를 불러다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연습을 조금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메모장 바탕화면에 꺼내놓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글 좀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메모장은 어디에 있냐면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은 여러분들 보이시는 화면 왼쪽에 왼쪽 아래 시작 이렇게 써져 있죠. 그쵸?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시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뜰 거고, 맨 왼쪽에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마우스 가운데 동그란 모양을 우리가 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 부분, 그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당기면서 지금 화면을 움직인 거예요. 시작 단추 누르셔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메모장은 어디 있었냐면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었어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여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찾는 게 아니라 여기 맨 위에 보시면 그룹별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룹별로. 그래서 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A그룹에는 A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B그룹은 B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쭉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으로 가시려고 하면 아무거나 아무 그룹이나 클릭하신 후에 윈도우즈의 W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보여요. 윈도우즈 시리즈가. 여기 보시는 것, 아이고, 지금 잘못 눌렀네요, 제가.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W를 클릭했더니 W 그룹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쭉 뜨죠. W로 시작하는 이름들에 이렇게 노란색 폴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쭉 떠요. 그리고 이 중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안에 메모장이 숨어져 있어요. 자, 제가 더 하나 설명드리면 각각 프로그램들 이름 끝에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이런 게 목록 단추라고 하는데, 이 목록 단추가 있는 애들은 이 안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 윈도우즈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는 아래로 향하는 꺽쇠, 이 목록 단추가 없죠. 그쵸?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면 바로 열리고, 나머지 꺽쇠표가 있는 애들은 이 속에 하위 메뉴가 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메모장은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하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여기 있는 그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즈 10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 같이 설치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중간쯤 그림판 밑에 보면 여기에 메모장 이렇게 있어요. 메모장. 그래서 이 메모장이 보이시면 얘를 바탕화면으로 어떻게 가지고 갔냐면,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러서 띄지 말고 꾹 끌고 나가서 바탕화면까지 끌고 나갔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확대하고 줄이기 때문에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메모장을 누른 채로 여기 바깥으로 끌고 오시면 되는 거죠. 자, 누른 채로 쭉 이렇게. 그러면 연결 이렇게 뜨면서 메모장이 여기에 생기죠. 그죠? 저는 지금 2개예요, 메모장이. 그래서 하나는 일단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메모장을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쉽게 바로 아까처럼 시작에 W에 이게 아니라 바로 더블 클릭하면 열리겠죠. 자, 모두 메모장 열어놓아 보세요. 메모장 더블 클릭해서 저처럼 열어놓으세요. 자, 됐죠? 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메모장 위에서 깜빡깜빡거리는 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커서. 그죠? 깜빡깜빡거리는 짝대기는 커서라고 해서 이건 그냥 보세요. 커서. 얘는 뭐냐면 글을 쓸 수 있는 위치를 알려준다. 지금도 깜박깜박대는 이 부분부터 글이 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접 우리 키보드 사용 방법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써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커서 크기가 저처럼 이렇게 크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작게 깜빡거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크기부터 바꾸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크기는 어디서 바꾸시면 되냐면 현재 보이시는 화면 위에 서식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서식. 자, 마우스를 움직이셔서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맞추세요. 서식. 마우스를 이동하셔서 서식에 맞추세요. 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은 글을 쓰는 종이 위에서는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보이고, 평상시에는 화살표 모양으로 보여요. 화살표로. 근데 이 화살표도 맞춰야 되는 포인터는 어디냐면, 화살표 모양 보시면 윗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에 몸통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어디를 클릭하세요 라고 할 때 이 맞출 때 이 기준은 이 화살촉 뾰족한 부분을 맞추시면 돼요. 뾰족한 부분을 원하는 곳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니까, 자, 서식에 올려놓고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자,
서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 줄바꿈 밑에 글꼴이라고 있을 거예요. 글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자동 줄바꿈에 이렇게 V체크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이 끝나는 위치에서 자동으로 글이 내려와요. 이거는 두시고, 그 다음에 글꼴이라고 해서 점점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무언가 더 할 말이 있으니까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정하라는 창이 떠요. 창이. 서식에서 글꼴 클릭하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골라주는 창이 떠요. 자, 글꼴을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자, 서식에 글꼴을 클릭했더니 글꼴이라는 제목의 창이 떴죠. 글꼴. 지금 그 윈도우즈라는 게 창이라는 뜻이에요. 창. 그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프로그램이던 메뉴던 지금처럼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맨 위에 항상 네모난 창 형태로 떠요. 그래서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열어놓은 창이 뭐지? 라고 잘 모르시는 경우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 창 맨 위에 이 부분, 파란색 부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목 표시줄. 우리 나중에 한번 다시 뒤에 가서 창에 대해서 다시 나와요. 제목 표시줄이라서 열려있는 창의 제목이 뭔지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 글꼴 창이 열린 상태고 이 상태에서 다 넘어가고 여기 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크기. 저는 현재 30으로 돼 있어요. 30. 여러분들도 여기 크기를 30으로 맞춰주세요. 자, 여기 클릭하셔서 마우스로 크기 바로 밑에 있는 이 숫자에 저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놓으시면 바깥에서는 화살표인데 여기 안에서는 I자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뀔 때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자, I자 모양일 때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클릭하면 저처럼 전체적으로 파랗게 이렇게 잡혀 있을 테고 이미 커서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숫자로 3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숫자로 30. 자, 30이라고 쓰시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확인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키보드를 글을 쓰셨기 때문에 키보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중간쯤 약간 오른쪽에 보면 엔터 키라고 아주 크게 있죠. 그죠? 이 키를 사실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제일 크죠. 그쵸? 얘는 이렇게 아래로 꺾어져 있는 화살표 모양을 형태를 갖고 있죠. 얘는 줄을 바꿀 때도 쓰지만 지금처럼 명령을 내릴 때도 써요. 30으로 바꿔줘 하고 엔터 빵 치면 그렇게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창이 닫히고 커서가 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커서가 커진 걸. 저희 지난 시간에 Shift 키 어떻게 쓰는지 한번 쭉 봤었는데 오늘도 Shift 키 한번 쓰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키보드 그림을 보시면 Shift 키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편한 걸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왼쪽 거를 쓰실 때는 오른쪽 걸 누르시는 게 편할 거고 이렇게 서로 대각선 형태로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딱 길을 들이셔야지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대각선 형태로 바꾸시면 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보면 쌍자음들 쭉 입력해 봤었죠. 그쵸? 쌍비읍, 쌍지읒, 디귿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예 뭐 이런 거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글자 있는 부분은 영문과 한글이 있고
한글 중에서도 쌍자음은 여기 위에. 그래서 한 키 안에 세 글자씩 들어있죠. 그쵸? 세 글자 중에 위에 글자, 한글 위에 글자를 입력할 때는 Shift 키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부터 이렇게 여기 쭉 숫자가 있고, 숫자 위에도 이렇게 그림들이 느낌표, 골뱅이, 샵 뭐 이런 그림들이 있죠. 그쵸? 이런 그림들을 입력하실 때는 역시 Shift 키 이용하셔서 위에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키보드에 여기 보시면 두 개나 열렸네요. 키보드에 여기 1부터 여기 1 왼쪽에 있는 것부터 쭉 그냥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순서대로 쭉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자, 키보드에 글을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 여기 잠깐 보세요. 1을 누르기 위해서 안 눌러질까봐 꾹 누르면 이렇게 입력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누르실 때는 탁 탁 탁 이게 끊어서 입력해야 저희가 그러니까 입력하고 싶은 내용만 딱 입력이 되고, 만약에 틀렸어요. 쓰시다가 틀리면 뭘 누르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입력하다가 틀렸네 하실 때는 이 숫자 끝에 엔터키 위에 보시면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요게 지우는 키예요.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는 키인데, 요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배우고 진행해 보도록 하고, 요거 지우는 키를 한 번씩 톡톡톡 누르시게 되면 앞에 있는 글자가 탁탁탁 지워져요. 그래서 틀리게 입력했다 그러면 요거로 지우시면 되고, 요거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백스페이스 키라고 해요. 여기다 쓰니까 좀 이상하네. 그죠? 글자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여기 있죠. 그쵸? 여기도 여기 8번에 해당되어 있고, 8번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다. 백스페이스 키. 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커서, 아까 글 쓸 수 있는 깜빡깜빡 되는 커서 있죠. 커서 앞, 결국은 커서를 중심으로 커서 왼쪽에 있는 글을 지울 때 얘를 써요. 이 키를. 그래서 자, 보시면 요거 화살표 그림만 있는 얘가 얘하고는 틀려요. 엔터키 위에 있는 글을 지우는 키고, 얘는 방향키라고 해서 얘는 움직일 때 왼쪽, 위아래, 오른쪽 이동할 때 쓰는 키예요. 얘는. 자, 그래서 글을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틀렸다. 그러면 현재 커서 위치에서 왼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글이가 6이죠. 6. 한번 톡 치면 지워지고 톡 치면 이렇게 지워져요. 자, 그래서 잘못 쓰셨으면 지금처럼 지우고 쓰시면 되고, 자, 저처럼 숫자 위에 있는 이 키를 그냥 쭉 하나씩 톡톡톡 눌러서 써보세요. 자, 쓰시면 커서가 여기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쓰기 위해서 키보드에 가장 큰 엔터키를 한 번만 꽝 누르면 커서가 아래로 이동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똑같은 위치에 글을 입력할 건데, 이번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입력할 거예요. 여기 백스페이스 키 전까지 쭉. 요거를 입력하는데,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른 채로 얘는 미리 꾹 누르고, 그 다음에 톡톡톡 해서 쭉 누르시면 어떤 글자들이 입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 거 먼저 보세요. 자, 저는 Shift 키 눌렀어요. 누른 상태에서 톡톡톡 누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글을 입력했는데, 얘는 Shift 키 눌렀을 때 이렇게 입력되고,
여기는 그냥 눌렀을 때 눌러줘요. 한번 쭉 눌러보세요. 자, Shift 키 누른 채로 톡톡톡 해서 쭉 눌러봤더니 아까하고 다르게 물결무늬, 느낌표, 골뱅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입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있는 글을 어떤 특별한 글을 쓰실 때 지금처럼 요 위에 있는 이런 애들을 누르실 때는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 이 Shift 키를 왼쪽 키나 오른쪽 키 중에 아무거나 먼저 꾹 누른 뒤에 그리고 입력하시게 되면 이 위에 문자들이 입력이 돼요. 위에 문자들이.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또 어디 있냐면 여기 엔터키 주변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도 가로가 지금 이렇게 동그란 가로도 Shift 키를 눌러야 되고 각진 이렇게 생긴 가로는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위에 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양. 이거는 Shift 키 누르고 누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땡땡 따옴표 각진 가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 거 먼저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쳐서 밑으로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밑에 있는 애들부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올라갈까요? 오른편에 있는 Shift 키 보시면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쉼표부터 여기부터 차례대로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렇게 너무 붙어서 제가 좀 띄워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쓰니까 글자가 너무 붙어 있죠. 그렇죠? 너무 붙어 있어서 모양이 좀 그러니까 하나씩 쓰고 한 칸 띄고 또 하나 쓰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써보는데 지금처럼 한 칸씩 띄는 키는 또 뭐냐면 여기 7번에 해당되는 이 키예요. 이 키. 7번에 해당되는 요 키. 요거는 글자 쓰실 때 띄어쓰기 하실 때 얘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는데 얘도 길게 꾹 누르면 드르륵 하고서 계속 입력이 되기 때문에 얘도 짧게 톡톡톡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글자들은 입력하실 때 다 탁탁탁 끊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쉬프트나 컨트롤, 알트 얘네 세 개만 얘네들 눌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거와 같이 눌러야 어떤 반응이 있는 애들이라서 조합키라고 해요. 조합키. 얘네들은 꾹 눌러야 되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톡톡톡 눌러주셔야 돼요. 자,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컨트롤 알트 키 조합이라고 써져 있죠. 그쵸? 시프트도 어떻게 보면 누르고 글자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조합키예요. 시프트 키, 컨트롤 알트 키는 조합키다. 뭔가를 같이 눌러줘야지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쓰기 위해서 한 칸씩 띄어쓰기 하면서 지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저처럼 해보세요. 한 칸 띄고 따옴표 쓰고 한 칸 띄고 가로 띄고 가로 띄고 이렇게 띄어서 써보세요. 이 부분 쓴 거예요. 자, 다 쓰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엔터키 쳐서 또 줄 바꾸세요. 엔터키 치시고 줄 바꾸세요. 자, 이번에는 Shift 키 눌러서 지금 여기 위에 있던 이 위치에 있는 애들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도 쓰고 띄우고 이렇게 해서 써보세요. 자, 이번엔 이거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 요거 요거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Shift 키를 누르시게 되면 키보드 위 글자가 위에 있는 글자들이 문자들이 입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엔터 치셔서 밑으로 내리세요. 그 다음에 글을 쓰실 때 처음에 쓰시게 되면 이렇게 알파벳이 입력이 되죠. 그죠? 자,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보세요. 알파벳이 쭉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이 메모장을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 처음에 무조건 영어로 써져요. 영어로. 그래서 이 화면 오른쪽 아래 여기 시간 표시되는 이 부분을 제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A로 되어 있으면 영문이 써지고 여기가 가로 바뀌면 한글이 써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얘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아까 사이뜨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글 쓸 때 띄어쓰기 했던 키,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한영 이렇게 써 있는 키가 있을 거예요. 바로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건너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키보드 디자인들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주로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얘를 한번 누르시면 제 거 먼저 보세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누르면 가, 누르면 A 바뀌죠. 계속 보이시나요? 제가 이걸 확대를 하면 화면이 멈춘 상태에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가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한영키를 또 누르면 이번에는 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영키를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여기다 내고 클릭하셔도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기는. 근데 클릭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한영키 누르는 게 더 빨라요. 자, 이번에는 한글 상태로 바꾸신 상태에서 엔터 치고 키보드에 글자들을 전부 써보세요. 아무거나 막 이렇게 눌러보세요. 자, 되셨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글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키 제가 몇 개만 좀 적어 볼게요. 자, 글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엔터키, 줄을 바꿀 때 또는 명령 내릴 때,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백스페이스 키는 어떻게 생겼어요? 백스페이스 키는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처럼 생겼죠. 그쵸? 얘는 커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글을 지울 때, 그 다음에 그냥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키였죠. 그쵸?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스페이스가 공간이란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사이띄기 할 때, 글 쓸 때 띄어쓰기 할 때 있죠. 이렇게 쓰면 좀 그렇구나. 자, 글 쓰고 띄어쓰기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계속 많이 썼던 거 쉬프트 키였죠. 키보드 위에 글자를 입력할 때, 그 다음에 한영키,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글자 쓰는 데는 불편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키들은 쓰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한꺼번에 이 키보드에 대한 설명만 다 이제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드리기도 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면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 쓴 것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지금 쓴 것만,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글자 쓰는 데는 무리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거 사진 찍어 두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좀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시고 지금 열려있는 모든 창은 X표로 닫으세요. 메모장, 잠깐만요. 메모장 이렇게 열려가지고 닫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화면 오른쪽, 여기 창 오른쪽 끝에 보면 X표 보이시나요? 자, X표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자,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맞추시면 빨갛게 바뀌죠. 그죠? 그리고 나서 왼쪽 버튼을 한 번만 딸깍. 닫고 싶은데 뭐라고 떠요. 그죠? 변경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저희 저장하는 방법 아직 안 배웠잖아. 그쵸? 제가 저장하는 법 가르쳐 드리고 나서 저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장 안 함을 해야 닫혀요. 저장을 클릭하면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물어볼 테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닫기 자체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이 안 닫히죠. 그래서 X표 클릭하고 저장 안 함을 클릭하셔야 싹 닫힙니다. 자, 싹 닫으세요. 자,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수업 중에 계속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막 잡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키보드에 있는 글들을 쓰실 때 어땠어요? 그냥 1번부터 쭉 눌러보고 밑에 거 쭉 눌러보고 이랬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됐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컴퓨터는 글을 입력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보드 자판 연습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키보드,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마우스 클릭 더블 클릭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보드 이 타자 연습이라고 하죠. 그죠? 글자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연습을 잘못하시거나 어떻게 특별하게 배우지 않고 혼자서 치시면 왜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 한두 개 가지고만 치는 거. 그렇게 치시게 되면 절대로 빨라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습해도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 잘 배워두셔야 아무리 늦어도 제가 어떻게 뭐 이 나이에 먹어서 이게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절대 안 그래요. 연습하시면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어떻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속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많이 쓰셔야 또 치매에 안 걸린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손가락 이용해서 키보드 연습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키보드에 손을 올리기 전에 키보드에 대한 자판 구성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키보드 모양에 제가 글자를 싹 지운 상태에서 맨 위에 키보드 보시면 ESC부터 F1, F2, F3 이렇게 써있는 키, 잠깐 그거 먼저 설명드릴까요? 제가 이 설명드리는 키보드 자판은 지금 이 부분, 요 부분 거 빼고 이 5줄만 일단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얘는 일단 빼고 맨 위에 거 빼고 여기부터 1, 2, 3, 4 여기부터예요. 자, 잘 기억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가 일단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요게 가장 긴 거니까 요게 이제 아까 스페이스바라고 해서 요게 이제 사이뛰기 할 때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5줄, 총 5줄의 키보드가 있어요. 아까 위에 거 빼고, 그죠? 5줄.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 줄에는 1, 2, 3, 4, 5, 6, 7, 8, 9, 10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키보드 아까 우리 쭉 써봤죠, 그쵸? 1부터 10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백스페이스 키라고 해서 글 지울 때 쓰는 요게 첫 번째 줄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거 지우면 맨 밑에 칸 여기에는 우리 컨트롤 키나 이런 건 아직 안 써봤으니까 두시고, 스페이스바라고 해서 글 사이뜨기 할 때, 띄어쓰기 할 때 쓰는 키, 여기선 기억하실 게 스페이스바하고 한영키겠네요. 그쵸? 맨 위에는 숫자, 맨 밑에는 스페이스바 한영키. 그 다음에 없애면 글자가 있는 곳은 이 주로 3줄에만 있어요. 3줄에만. 여기에서 주로 한글 이런 걸 주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타자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타자 글은 여기에 주로 있어요. 이 3줄에만. 자, 그 중에서 이렇게 갈라봤어요. 제가. 갈라봐서 이쪽은 왼쪽 손, 이쪽은 오른쪽 손을 주로 이용하시겠죠. 그쵸? 여기가 엔터키나 뭐 이런 키들 말고 키보드에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이쪽은 왼쪽 손으로 쓰고 이쪽은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나누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키보드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왼쪽은 주로 자음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음만 있죠. 우리나라 글이 자음, 모음, 그 다음에 받침도 자음이죠. 그죠? 받침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음에서 받침을 써요. 기역 받침, 리을 받침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왼손을 주로 많이 써요. 왼손을. 오른손보다. 그래서 자음 있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아마 쓰시는데 타자 속도 어느 정도 빨라지실 거고. 그래서 자음, 모음 이렇게 양쪽으로 구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 줄이는 이 부분이죠. 미음, 니은, 이응, 리을, 히읗까지는 왼손으로 써요. 여러분들 키보드 한번 보시겠어요?
자, 키보드 한번 보세요. 키보드 보시면 여기 부분이 자음이 있을 거고 미음, 니은, 이응, 릴, 히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오른쪽 부분이 오, 어, 아, 이, 세미콜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글을 쓰시는 거죠. 이쪽은 왼손으로 쓰시고 여기는 오른손으로 주로 써요. 요 줄.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미음, 니은 밑부분으로 비읍, 지읒, 쌍자음들이 주로 있죠. 영문은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 영문은 빨리 쓰실 필요 없이 나중에 뭐 그 위치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거라서 한글 먼저 생각하시면 될 거라서 이 미음, 니은 있는 밑부분에 비읍, 지읒 있고 그 위에 Shift 키 눌러서 쌍자음 입력하는 이 부분 여기도 왼손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을 이 쌍자음들을 입력하실 때는 오른쪽에 있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여기는 요, 여, 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씩 있는 부분에 위에 있는 글자들은 왼쪽 Shift 키를 이용해서 누르시면 조금 편리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키읔, 티읕, 치읓, 피읕 요 부분도 왼손. 그 다음에 우, 으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제가 이렇게 갈라놨는데 요 부분만 왼손으로 쓰시면 돼요. 유만. 이렇게 해서 자판을 쓰는데 희한한 게 저희 한글이 대부분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어디에 글이 제일 많냐면 여기에만 주로 글이 몰려 있어요. 이 줄에만. 두 번째 줄에만. 그래서 타자 연습하실 때 여기에 있는 글자만 제대로 익히시면 여기는 천천히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 요 가운데 부분만 잘 연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하시는데 무리 없이 속도가 오르실 수 있으니까 이 아랫부분에 대한 건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부분이죠. 키보드 그림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글자만 잘 익혀두시면 타자 웬만큼 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제가 타자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매일 저희가 수업이 이제 딱 10시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10시에 시작하면 9시 30분에 컴퓨터를 딱 키세요. 9시 30분에. 그래서 컴퓨터를 딱 키셔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수업 10시 정각에 땡 하고 시작할 때까지 계속 타자 연습하세요. 이게 내가 따로 연습해야지 이렇게 되면 절대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에 저희가 컴퓨터 기초반을 교육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 한 10분 정도 타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 10분 정도 주시고 드리고 그리고 틈틈이 이제 연습하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연습을 하시는데 집에 가셔서 따로 얘만 열어놓고 연습하려고 그 사실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하기 30분 전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20분씩 30분씩 꼬박꼬박 연습하시고 그리고 수업 듣고 이렇게 한 달만 꾸준하게 하시면 웬만한 타자 그 남들이 쓰는 정도의 그 속도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만 주로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만. 자,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타자 연습 들어가는 것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컴 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달에 있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인터넷 아무거나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저는 크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자, 이렇게 검색하시고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본선 대회 날짜가 일단 9월 7일로 현재 나와 있죠. 그리고 접수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 6월 4일까지 접수 기간이 원래 5월 31일까지였는데 접수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6월 4일까지.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가 대회 소개부터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국민행복 IT 경진대회는 해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2006년인가요? 그때서부터 계속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도 예선대회를 집에서 직접 시험 보셔서 이제 진행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경진대회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신청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IT 경진대회와 디지털 챌린지 두 가지 대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챌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선대회가 이것도 같은 6월 29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기초 역량이라고 해서 앱 설치하고 정보 검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키오스크 등 음식 주문하는 디지털 기기 활용 방법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뭐 실생활 서비스 활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저희가 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데뷔반까지 열려지는 대회는 디지털 챌린지가 아니라 IT 경진대회예요. 자, IT 경진대회 시험 안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예선대회는 같은 6월 29일 10시부터 2시 40분 사이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예선대회는 저희 한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활용 과정까지 배우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6월 달에 따로 데뷔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공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성동구민이든 뭐 구로구민이든 모든 구민들 대상으로 고령층은 만 55세 이상을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 참가 부문해서 고령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장년층은 만 55세, 그 다음에 고령층 2부문은 만 65세에서 74세, 그 다음에 고령층 1부문은 만 75세 이상으로 해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각각 그 참가 부문 연령층별로 나눠져 있고, 요거는 55세 이상이시면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5세가 안 되시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 이민자 부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혼 이민자 이 부분에 참가 자격이 또 주어지고요. 결혼 이민자는 단일 부문으로 해서 나이가 따로 구별이 없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제한 외국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5세 이상이시든 아니면 결혼 이민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응시 제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강사분들, 저희 같은 그 IT 쪽의 강사분들은 시험을 보실 수가 없고, 보조 강사로 일하시는 서포터즈라든가 뭐 도우미, 뭐 예전에 사회참여 활동가 이런 분들은 안 되시고,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 본선 대회에서 IT 경진대회 동상 이상 수상하신 분들도 응시에 제한이 걸려 있네요. 응시 제한자에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아까 IT 챌린지와 그 다음에 디지털 챌린지죠. 디지털 챌린지와 IT 경진대회 두 가지 부문 중에서 혹시 디지털 챌린지에서 수상하신 분들은 상관없이 IT 경진대회는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수 방법은 지금 현재 있는 사이트에서 6월 4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답 쓰시는 형태로 진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건 장애인 부분은 PC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처럼 고령층,
장년층,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예선은 집에서 PC로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고 본선에서는 스마트패드로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은 대회와 동일 장비를 저희 본사에서 대여해 드리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선전은 집에서 직접 PC로 보시는데 문제가 총 100점 만점에 디지털 문제 해결 70점에 해당되는 문제는 생활 속에 필요한 문제 상황을 제시해서 이거를 정보 검색,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검색을 해서 찾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생활하기 20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활 편의 증진을 활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수행 과제. 그래서 뭐 쇼핑을 한다던가 뭐 이런 내용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다 수업해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점은 디지털 기반의 사회활동을 위해 제시된 정보를 입력한다. 이렇게 돼서 문자 보내는 형태인데 간단하게 한글, 영문, 특수문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서 한 10줄 정도? 10줄 이내 정도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기출문제, 기존에 냈던 문제들하고 합쳐서 문제를 저희가 그 수업을 진행하니까 스마트폰 쓰시고 인터넷 검색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신청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략적인 걸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서울시 대표, 지금 6월 29일에 이뤄지는 이거는 서울시 예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선전에서 뽑히신 분들은 전국대회, 본선대회에 이제 진출을 하시게 되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뽑히는데 지금 선발 인원을 보시면 고령층, 장년층에서 서울 부분은 각각 부문별로 5분씩 해서 총 15분이 뽑히는데요. 저렇게 조금 뽑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해마다 대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경험 삼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그리고 본선 대회 잠깐 저희가 볼까요? 예선 통과하신 분들은 본선은 9월 7일 날 이뤄지고 역시 본선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교육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저희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대회장은 이제 그때 따라서 달라지니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수상 부문이죠. 시상 내역.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구에서 국무총리상이 나왔어요. 고령층 일부 여기 전체적인 고령층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총리상은 150만원 상금 받으시고 상장 및 150만원 상당의 상금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장관상이라고 해서 대상은 100만원, 금상은 50만원, 그 다음에 은상과 동상은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처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뭐 동상 타고 은상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2번 정도 이 정도 이제 또 나가신 분들은 쉽지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대상 금방금방 또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회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첫 번째 화면에 맨 위에 보시면 참가 신청 단추 있죠. 그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안내에 대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참가 신청 안내 옆에 참가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참가 부문 고령층인지 장애인인지 아니면 뭐 결혼 이민자인지 선택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고령자다 라면 고령자를 클릭해 주시고 고령자 중에서도 저희가 부문별로 나이별로 또 나눠져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령자를 선택하셨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해당되는 부문을 또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지역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서울 지역, 서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기관을 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는 각각 해당되는 구를 선택했어요. 근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서울 요거 하나뿐이 없죠. 그죠? 선택 클릭하셔서 온라인 서울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서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66명이 신청하셨네요. 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여기 밑에 참가 신청 클릭하시고 선택하신 부분에 참가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확인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그럼 타자 연습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려있는 창들은 모두 다 X표를 닫아주시고, 자, 여러분들 시작 버튼, 여기 화면 아래에 시작 버튼 옆에 보시면 돋보기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 화면 아래에 돋보기 그림 찾아보세요. 자, 이 돋보기 그림을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검색창에 글 쓰게끔 나오죠. 그쵸? 여기에다가 천천히 지금 그 글 쓸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보시면 A 영문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로 가로 바꿔주세요. 가로 바꿔주시고, 자, 저는 한영키 눌러서 지금 가로 바뀌어 있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한컴 타자 연습, 자, 여기에다 천천히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써보세요. 제가 좀 기다려 드릴게요. 잘 되시나요? 네, 천천히 히읗, 아, 니은, 그 다음에 키읔, 미음 천천히 찾아서 처음만 찾아 놓으시면 제가 바탕화면에 쉽게 들어가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일단 처음만 조금 고생해 보세요. 자, 한컴 타자 연습, 자, 다 쓰신 분들은 엔터 꽝 쳐보시면, 자, 요렇게 뜰 거예요. 한컴 타자 연습 쓰시고 엔터 치시면 요렇게 뜰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예전에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타자 연습이 자동으로 이제 그 설치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사양에 따라서 내가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설치하는 화면 들어가시면 되지만, 저처럼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 전부 여기 보시면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웹 검색 대상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앱이라고 뜰 거고, 저처럼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웹이라고 뜰 거예요. 웹은 인터넷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로 이제 엔터 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죠, 결과가. 그래서 인터넷 창이 열릴 거예요.
자, 이렇게 열리셨으면 화면을 밑으로 조금만 이렇게 내려볼게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 포인터가 이 화면 안에 계시면 그냥 휠을 이렇게 당겨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죠? 자, 그럼 여기를 클릭. 자, 이렇게 들어오나 보세요. 자, 지금처럼 매번 들어오실 때마다 이 상태로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죠, 그쵸? 아직 타자 익숙하지 않은데 매번 이렇게 들어오시기가 불편하시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메모장,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시간에 메모장 바탕화면으로 꺼내놓는 거 했었죠, 그쵸? 그것처럼 이 웹사이트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바탕화면이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창은 현재 화면에 꽉 차게 바탕화면 빈 곳이 안 보이게 꽉 찬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곳이 보이질 않아서 빈 곳 보일 수 있게끔 그거부터 한번 해볼 텐데, 자, 요거는 제가 이따 창 설명드리면서 드릴 텐데,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우리 X표는 창 닫는 거 이렇게 배우셨죠? 요거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보시면 사각형 두 개 모양이 지금 겹쳐져 있을 거예요. 요건 뭐냐면 창을 지금처럼 최대화로 키우던 아니면 조금 작게 열리던 해서 요거를 클릭할 때마다 작아졌다 커졌다 해요. 요 가운데 버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가운데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이러면 작아져요. 다시 또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면 커지죠. 자, 다시 가운데 버튼 왼쪽, 마우스 왼쪽 한 번만 클릭 이렇게 하면 작아져요. 자, 이렇게 작게 해두세요. 자, 근데 작게 해뒀는데 이 창의 작은 창의 크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씩 틀릴 거예요. 이 작은 창의 크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자,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의 화살촉 뾰족한 부분을 화면 오른쪽, 여기 오른쪽 면에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추시면 가로 화살표로 바뀌나요? 이렇게. 자, 가로 모양일 때 왼쪽 버튼을 꾹 눌러서 이렇게 누른 채로 끌고 가시는 게 드래그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도 한번 줄여볼까요? 밑으로.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 창 윗부분에 맞춰 보시면 위아래 세로 방향의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럴 때도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저처럼 밑에 구석에 있어서 밑에가 잘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창 이동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드래그 연습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기 빈 곳, 파란색 빈 곳 보이시죠? 여기 오른편에는 각각 필요한 단추들이 있을 테고 그 단추 왼쪽으로 보시면 요 빈 곳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 마우스 올려보세요. 여기 부분 아무데나 여기다가 올려놓으시고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이동이 되죠. 이거 이동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적당하게 왼쪽도 보이게 이쪽에다 지금 저희 옮겨 놓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자, 왼편이 좀 보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춰 두시고
자,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을 텐데 뭐를 끌고 가시면 되냐면 여기 위 화면에 여기 보면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쵸? 제목이 보이실 테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보면 여기에 영어로 주소 써 있어요. 그죠? 주소 왼편에 보시면 자물쇠 그림 있네요. 자물쇠 그림. 자, 이 자물쇠 그림 찾아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자물쇠 그림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쫙 맞춰서 꾹 눌러서 여기로 빼낼 거예요. 바깥으로.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로 요 자물쇠 그림에 맞춰 놓고 왼쪽 버튼을 꾹 눌러서 이렇게 빼내시면 그림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겨요. 한컴 타자 연습. 여기 위에 그림은 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기 위에 그림은 좀 달라질 수 있고 제목만 한컴 타자 연습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자, 마우스 잡아보세요. 자, 마우스 잡으셔서 여기 자물쇠 그림 자, 요 그림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맞춰보세요. 되셨죠? 자, 여기를 꾹 누르세요. 마우스 맞춰놓고 여기를 꾹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아니에요. 자, 왼쪽 버튼만 꾹 누른 채로 이렇게 끌고 나와서 누른 채로 끌고 나오셔서 여기 빈 공간 보이면 놓으시면 돼요. 이런 데다 놓으면 돼요.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옮겨 놓으셨으면 얘는 X표로 닫으시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우리 메모장도 이렇게 바탕화면에 꺼내놨죠. 그쵸? 이제 타자 연습도 꺼내놨어요. 저희 아까 타자 연습 들어갈 때 여기 밑에 검색 단추 그죠? 돋보기 그림 터치해서 여기다가 입력해서 얘를 이제 검색을 했죠. 그쵸? 근데 이제는 바로가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바탕화면에 한컴 타자 연습 보이시면 요거를 따닥 하고 왼쪽 버튼 2번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자, 이제 바로 열리죠. 자, X표로 다시 닫고 자, 한컴 타자 연습 왼쪽 버튼 2번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자, 이렇게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자, 다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회원이 아니세요 라고 로그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시하셔도 돼요.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한컴 타자 연습 시작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얘를 클릭합니다. 자, 한컴 타자 연습 시작을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자, 이렇게 누르시면 뭐라고 뜨냐면 게스트는 전적 포인트 등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게스트라는 건 뭐냐면 또 로그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요. 그래서 매번 접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홍길동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뜨겠죠. 그렇죠? 가입하신 분의 이름. 그러면 기록이 남는데 게스트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이 안 되고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기록이 남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그인하지 않고 취소 그냥 게스트로 연습할 거예요. 자, 취소 클릭. 자, 그러면 이런 알림창이 뜨고
이게 매번 뜰 거예요. 매번 뜰 거라서 자, 여기 7일간 보지 않기 써있는 이 부분 보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컴 타자 연습은 실행 시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합니다. 팝업 차단 설정에서 한컴 타자 연습을 제외해 주세요 라고 써있는데 지금처럼 잘 보이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냥 확인 터치할게요. 확인 클릭. 이렇게 뜨죠. 자, 소리가 나와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소리는 여기 보세요. 지금 저처럼 처음에 자, 다시 타자 연습 클릭하고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 취소. 로그인 안 할 거니까 취소. 그 다음에 연습 알림창 뜨면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뜨죠. 처음에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운데 버튼 누르면 크게, 또 가운데 버튼 누르면 작게 이렇게 됩니다.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크게 해놓고 소리가 지금 저는 죽여놨는데 소리 좀 없애고 싶으신 분,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처럼 생긴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 찾아보세요. 톱니바퀴 요거. 자, 찾으신 분들은 요거 한 번만 왼쪽 버튼 클릭해 보세요. 왼쪽 버튼 한 번만 클릭. 자, 이 중에서 소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고, 오른쪽 누르면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왼쪽 거 누르면 소리가 없어져요. 저는 없앴어요. 여러분들은 뭐 취향에 맞춰서 들려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소리 설정하시면 돼요. 자, 다 하신 분들은 X표로 닫고 나오시면 되겠죠. X표 클릭. 자,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 소리에서 요걸 적용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들어올 때마다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도 나갔다 들어오니까 또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들어오시면 설정 버튼 눌러서 소리 설정해 주시면 되고, 소리 설정이 끝나신 분들은 X표를 클릭해서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타자 연습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여기 왼편 메뉴부터 좀 볼까요? 왼편에 보시면 자리 연습 이렇게 돼 있죠. 자리 연습이라고 하는 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글자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연습부터 먼저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키보드 자판 중에 이 부분의 글자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1단계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1단계. 자, 그래서 자리 연습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1단계는 여기 두 줄 가장 많이 쓰는 여기 자리, 그 다음에 2단계는 여기 위에만, 3단계는 여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총 8단계까지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2단계만 주로 1단계만 주로 열심히 연습하셔서 속도가 좀 붙고 재미가 좀 생기면 그 다음부터 2단계부터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자리 연습은 1단계 위주로 하시면 되고, 낱말 연습도 보시면 같은 자리에 있는 낱말만 나와요. 그래서 자리 연습 1단계 해주시고 낱말 연습 1단계 해주시면 연결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낱말은 단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와 낱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짧은 글, 그 다음에 긴 글 이렇게 나와요. 짧은 글은 한 줄 정도 되는 글을 쓰는 거고, 이건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긴 글은 몇 페이지나 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자리 연습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에서 자리 연습 선택하시고, 본인이 선택한 곳이 자리 연습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왼쪽에서 선택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여기 위에 자리 연습이라고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1단계를 클릭. 자, 여기 지금 자리 연습 1단계예요. 1단계.
그리고 이 단계 설정이라고 해서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클릭하면 바로 단계가 넘어가요.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데 당분간은 다른 단계는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세요. 여기 1단계만. 그리고 뭘 또 보셔야 되냐면 단계 설정 끝에 가시면 손 가이드 끄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는 저처럼 손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연습하세요. 보이게 해놓고 손 가이드 끄기를 클릭하면 손 모양은 없어지죠. 요거를 켜기, 손 모양이 보이게끔 이렇게 하시고 지금 요 손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으실 위치를 얘가 보여줘요. 위치를. 자, 그럼 왼손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자, 왼손.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은 여기 스페이스바에 있죠. 그죠? 그리고 검지부터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4개. 오른손도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4개만 올려져 있어요. 자, 그럼 어디부터 올리시면 되냐면 자, 양손을 다 왼손 검지와 오른손 검지를 들어보시고 이 두 손가락을 가지고 리을과 여기 왼손은 리을이죠. 그죠? 리을과 오른손의 어에 올려보세요. 자, 찾아서 올리시는데 올리실 때 그냥 리을하고 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마시고 손으로 검지손가락으로 리을과 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그 다음에 중지도 더듬어 보고 다른 곳도 더듬어 보시면 리을하고 어 있는 부분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키보드는 제대로 잘 연습을 하시려고 하면 자판은 보지 않고 모니터만 보고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러면 아니 어떻게 자판을 안 보고 글을 써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익히는 거죠. 지금. 익히는 거고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항상 지금 제가 알려드린 왼손과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리을하고 어 있는 부분을 더듬어서 그 자리를 찾은 후에 그리고 나서 각각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올려놓고 그림처럼 이렇게 네 손가락을 각각 양쪽 손을 올려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글자가 니은을 써야 돼요. 니은. 자, 화면에서 니은 보고 자판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니은 보고 그 다음에 자판 위치가 니은이 왼쪽에 제가 어저께 아까 설명드렸는데 여기 왼편이 자음이고 오른쪽이 모음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쵸? 얘는 자음, 모음 자음이잖아요. 일단 자음이 뜨면 왼손이다. 모음이 뜨면 오른손이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음 중에 니은은 약지 손가락에 있죠. 그쵸? 그래서 얘 보고 네 번째 손가락에 빨간불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누르고 아이고 한영키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잠깐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가요? 저희 아까 영어로 쓴 상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한글로 돼 있는데 이제 되네요. 자, 이제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자, 이제는 자음 요거는 세미클론이라고 해서 여기 새끼손가락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맞춰 쓰면 되고 처음에 자음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음이니까 왼쪽이죠. 그쵸?
리을 보고 왼쪽 검지 누르고, 여기 세미클론은 오른쪽에 있어요. 얘 보고 새끼손가락 보고, 자판은 보지 말고 화면만 보고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약지, 그 다음에 세미클론은 오른손에 새끼손가락, 또 미음 보시고 자음이니까 왼쪽이죠. 쓰고, 이런 식으로. 자음이니까 전부 왼쪽, 그 다음에 세미클론과 모음들은 오른쪽 생각하셔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쭉 연습하시는데 처음부터 욕심내서 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진행도라고 해서 12%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100% 찰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타수가 없어야 돼요. 웬만하면. 정확도는 100%. 제가 지금 틀려볼게요. 한번 이거. 지금 리을인데 이응 쓰면 이게 오타수 하나로 늘죠. 지금. 그죠? 그리고 안 넘어가요.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정확도도 93%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확도를 95% 이상 유지한다 생각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2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 리을, 리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잘 되시나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부터 막 빨리 하시려고 하면 이게 첫 그 습관이 무서워서 처음에 오타 계속 내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버릇되신 분들은 그 글 쓰다가 이렇게 오타가 계속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자동으로 속도는 붙어요. 그 속도는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 수업 10시부터 진행하니까 10시, 그러니까 9시 30분 정도 이때 컴퓨터 딱 켜놓고 바탕화면에 있는 한컴 타자 연습 실행하셔서 지금처럼 자리 연습 꼬박꼬박 하세요. 이거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손 움직이는 거는. 연습 꼬박꼬박 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 시작하면 그때 이제 딱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한 보름? 한 달? 이 정도만 돼도 속도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계속 이렇게 기초반들 해보면 처음에 늦어서 한참 이제 더듬더듬 하시면서 하시던 분들도 하루에 30분 정도 꼬박꼬박 꾸준하게 하시면 분명히 그 실력은 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제가 내자면 시작하기 전 30분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바로 덮지 말고 또 수업 끝나고 30분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실력 금방 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이 끝나면 저처럼 이렇게 떠요. 다음 단계로 할 건지 다시 할 건지 그만할게 뜨는데, 자, 다시 하게 하셔서 계속 꾸준하게 1단계만 하시고, 이제 좀 설명 들어보세요. 저는 자리 연습은 이제 그만하고, 자리 연습이 1단계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익숙해지시겠죠. 그쵸? 그렇게 놓고 익숙해지면 낱말 연습으로 넘어가요. 낱말 연습.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리 연습처럼 단계별로 연습할 수 있으며 다음 누를 글쎄를 미리 보여줍니다. 다음 누를 걸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직접 볼게요. 자, 여기도 아까와 똑같이 뜨는데 이번에는 자음 따로 모음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시면 1단계이기 때문에 이 줄,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단어들만 나와요. 그래서 미음, 그 다음에 아 써야 되니까 여기 아 위치 나오죠. 그쵸? 아, 리을 이렇게 쓰면 다 쓰면 손 모양이 없어져요.
그러면 일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슨 키를 누르시면 되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스페이스라고 써있는 이 키 있죠. 이 키. 얘를 엄지로 누르시는 거예요. 엄지로. 엄지가 여기 있잖아. 원래. 그쵸? 그리고 또 머리 닿으면 엄지로 넘기고 어린이 넘기고 넘어 넘기고 랑 넘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1단계이기 때문에 진행도 아까와 똑같이 100%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틀렸어요. 말 써야 되는데 이렇게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백스페이스 키라고 해서 엔터키 위에 우리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있었죠. 그쵸? 그 키를 눌러서 지우고 다시 쓰시면 돼요. 틀렸다. 그러면 얘 눌러서 지우고 다시 쓰고 넘기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틀리면 그냥 이 오타로 남아요. 틀린지 모르고 쭉 쓴 상태에서 그냥 여기 스페이스바로 넘겨버리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오타. 그리고 오타 하나 이렇게 떠요. 그래서 천천히 넘기기 전에 맞았나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줄, 이 줄에 있는 글만 나오니까 자리 연습 1단계, 낱말 1단계 요거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자리 1단계, 낱말 1단계 요것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짧은 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건가. 자, 짧은 글은 여기서 우리가 골라줄 수가 있는데 입력하는 빠르기에 따라 현재 타수와 최고 타수가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속도보다 정확하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뜨죠. 속도보다 정확하게 하라고. 그래서 모든 문장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줄씩 나오죠. 그죠? 한 줄씩 나오고 여기 보면 가운데 사이뛰기는 아까처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워주시면 돼요. 도마 쓰고 띄고 위에 띄고 올려진 띄고 고기가 띄고 가를 띄고 무서워하랴. 물음표는 Shift 눌러주고 엔터 꽝 치면 내려가죠. 다음 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타수가 158, 목표 타수 150 이렇게 나와요. 정확도 100%. 이 158이라는 건 뭐냐면 1분에 이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네가 임의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서 우리가 타자 몇 타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숫자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그래서 우리가 타자 빠르기 기준을 몇 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뭐 50 뭐 이렇게 작게 나올 거예요. 작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목표 타수 대부분 150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 100에서 120 정도만 돼도 수업 따라오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높이로 목표를 잡으시고 써주시면 돼요. 틀리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지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아까처럼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엔터 쳐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리 연습, 낱말 연습 지나서 익숙해지신 분들은 여기 짧은 글 연습하셔야 되는데 짧은 글 같은 경우는 아까 1단계 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리도 충분하게 연습해 주시고 넘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긴 글 연습 한번 볼까요? 긴 글 연습도 지금 여러 개가 있고 타자 검정이 있고 긴 글 연습이 있는데 검정은 시간을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 안에 써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하지 마시고 아직은 긴 글 연습을 하세요. 긴 글. 긴 글은 아까와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하시는데 아까 짧은 글은 한 줄 쓰고 얘가 몇 단지 구별을 해줬잖아요. 그쵸? 얘는 여기 위에 보시면 25쪽까지 있어요. 25쪽까지. 그래서 다 쓰고 엔터 쳐서 바꿔서 페이지를 넘기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써요. 그리고 엔터 치고 틀리면 지우고 엔터 쳐서 내리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 틀린 채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엔터 쳐야 이 한 페이지에 대한 게 나오네요. 그죠? 한 페이지가 몇 하고 지금 틀렸기 때문에 98%, 연습 시간 몇 분 이렇게 해서 계속하게 하면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오고, 그만하시려고 하면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한 상태에서 아까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싶은데, 짧은 글 연습하고 싶은데 하시면 이 화면 왼쪽에서 골라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첫날이니까 자리 연습 위주로 꾸준히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타자 연습 다 했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X표로 클릭해서 닫으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김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타자 연습들 요거는 그냥 보세요. 타자 연습들 꾸준하게 하시면 좀 나는 어느 정도 좀 빨라진 것 같다 하시면, 저렇게 글만 쓰는 건 재미없으니까 이 타자 게임이라고 있어요. 타자 게임. 한컴 타자 연습에 이 라인이 있고, 아까 우리 자리 연습, 낱말 연습 요거 보여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타자 게임에도 요런 라인들이 있어요. 두더지 잡기, 동전 쌓기 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더지 잡기부터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거 게임을 뭐 하려고 해요 생각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타자 연습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좀 빨라졌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무언가 단어를 보고 또 입력하려고 하면 이 당황해서 늦어져요. 어떻게 됐지 하고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좀 익숙해지셔야 평상시에 좀 빨리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하기, 두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건가 볼게요. 이것도 로그인을 하고 뜨는데 취소하시면 돼요. 이것도 확인. 자, 이렇게 로딩 중 하고 게임이 지금 나오고, 이것도 소리가 좀 나올 거예요. 시작 누르면. 자, 1단계부터 쭉 있는데 요거는 그만 볼 거니까 넘기고 X표로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계별로 쭉 이렇게 있어요. 단계별로. 그래서 1단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전하기 누르면 되겠죠. 다행히 소리는 안 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리을 있죠. 리을 써주면 돼요. 기억 써주고. 또 한글이 리을 쓰고 기억 쓰고 엔터, 히읗 쓰고 엔터, 리을 쓰고 엔터 하면 이렇게 두더지 없어지는 거예요. 자리 연습하시고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자리 연습하시고 틀리면 난리 나네요. 그죠? 자리 연습인데 얘는 지금 그 1단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가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단계 이렇게 다 이제 한 거니까 점수가 나와요. 그 2단계 말고 요거를 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푸면 안 되나? 지금 혼자 난리 났죠? 자, 나가기를 제가 거기 안에서 아까 나가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자 볼게요. 단계별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단계 선택하는 거 넘기면 조금 뒤에 단계들도 있죠. 그쵸? 어려운 단계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12단계 도전. 얘는 어떻게 뜨나 볼게요. 얘는 단어가 뜨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단계별로 오다 보면 자리에서 단어로 바뀌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서 눌러주면 틀리면 저렇게 난리 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더지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되고, 자, 두더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동전 쌓기. 아, 요거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경음악을 꺼주고 효과음도 전 꺼줬어요. 여기 소리 요거 스피커 있죠? 여기서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고스톱 같은 거 치러 가면은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 혼자 놀기도 있어요. 혼자 놀기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떴어요. 어디 이렇게 쓰면 글이 올라가네요. 동전이 쌓아지죠. 계속. 그쵸? 저기 도달해야 되나봐요. 저 점선 있는데. 그 다음에 읽다. 불쌍하다. 지금 2개 해야 되나? 왜 그러죠? 뭐야? 저렇게 긴 글자도 나오네요. 2번씩 써야 되나? 한 번씩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같이 올라가죠. 그쵸? 그 다음에 카운터 되고 있고, 저기 위에 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전 쌓기는 단어를 쓸 때마다 동전이 계속 위로 올라가지면서, 여기 지금 보면 몇 미터까지 쌓여있는 게 보였었고, 요거는 나중에 재미있으시면 방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놀기로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봐. 판 뒤집기는 뭔가 볼게요. 소리는 죽여주고, 여기 스피커로 죽여줬어요. 이것도 방인 것 같은데, 이거는 혼자 하는 건 없네요. 이거는 패스. 자,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두더지 위주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두더지 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산성비라고 해서 제가 들어와 봤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혼자 언제든지 할 수 있으신 거는 산성비하고 두더지 2가지입니다. 설마 이걸 다 쓰라는 건 아니겠죠? 이거 좀 설명인 것 같아요. 엔터를 누르면 여기 보이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제 넘어가 이렇게. 자, 1단계. 자, 1단계 들어왔어요. 이 구름이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 글을 못 쓰면 구름이 없어져요. 그럼 얘가 일로 떨어지겠죠. 그쵸? 떨어지지 않게 계속 써주셔야 되는데, 한번 안 쓰고 기다려 볼까요? 어떻게 되나?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는데, 이게 단계가 높아지면 글자도 막 떨어질 거예요. 후두둑. 지금 보면 제가 글을 안 쓰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 글이 구름 밑으로 떨어지면 이 건너가는 구름이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떨어졌죠? 바닥까지 떨어져야 되나 봐요. 이 불까지. 자, 물에 떨어졌어요. 구름 하나 없어졌죠. 여기 또 없어졌죠. 그럼 얘가 갈 데가 없으면 빠지면 게임이 끝나니까 그 안에 빨리빨리 써주셔야 돼. 그죠?
빨리빨리 써주셔야 그나마 구름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다 안 쓰면 구름이 이게 다 없어지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게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하면서 무슨 게임을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타자 연습 때 느긋하게 잘 하셔서 내가 좀 속도가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가도 막상 게임을 와보시면 막 당황해서 이렇게 글이 떨어지면 당황해서 막 틀리거나 못 쓰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도 지나야지만, 이런 것도 여유 있게 보시면서 쓸 수 있는 단계가 지나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컴퓨터 과정 배우시면서 문서 작성 같은 거 배우실 때 글 많이 써놓고 편집하는 거 배우시거든요. 근데 글을 빨리 못 쓰면 선생님이 마냥 기다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글을 많이 못 쓰면 그만큼 못 배워 가시는 거예요.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막 쓸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이 타자 속도는 어느 정도 계속 기초반에서 연습해 두고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타자 연습, 한컴 타자 연습에서 지금 자리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게임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오늘 내용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저희 키보드 사용법 설명해서 지금 뭐 다양하게 써봤죠. 그쵸? 한영키도 써봤고 뭐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해봤지만 오늘 한번 해봤고 메모장을 바로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돋보기 그림 시작 버튼 옆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검색해봤죠. 그래서 타자 연습 창 보일 때 인터넷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죠? 타자 연습 페이지가 열리면 주소 표시줄 자물쇠를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꺼내놨어요. 아까 우리 검색했을 때 여기 주소 표시줄 자물쇠 있잖아. 그쵸? 얘를 왼쪽 버튼을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자 연습 들어가셔서 자리 연습 1단계. 그리고 낱말 연습 1단계만 당분간 하세요. 이렇게. 자, 요거 오늘은 주로 이제 키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1, 2회차 동안 배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컴퓨터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우스 사용법, 그 다음에 키보드 사용법,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작 버튼 눌렀을 때 보이는 이런 애들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저는 오른쪽에 이 모양들도 제가 자주 쓰는 애들은 이쪽에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옮기는 방법, 그 다음에 창들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는지, 전반적인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대한 창, 그 다음에 시작 버튼 이런 거 다루는 방법 쭉 배워보고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희는 목요일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